11월 12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07% 상승한 4150.3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5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2.52% 상승한 906.5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9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49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0종목, 코스닥에서는 39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솔루스 첨단소재, 세종텔레콤, 서진오토모티브, ABL 바이오, HNS 하이텍, 에코글로우, 신테카 바이오, AB프로 바이오 8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49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바이오, 비만 치료제 테마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비만 치료제 기업인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노보노디스크는 미국 간학회 연례 학술대회를 통해 대사 이상 지방 간염 환자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3상 사후 분석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대사 이상 지방 간염이란 술을 먹지 않았는데도 간의 지방이 축적되어 염증과 손상이 일어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최근 비만과 당뇨 환자가 증가하면서 대사 이상 지방 간염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알려졌어요. 노보노디스크는 이번 임상을 진행한 결과 비만약인 위고비가 대사 이상 지방 간염 환자들의 간 손상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으며 이 같은 소식에 어젯밤 노보노디스크는 6.9%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일라이릴리 및 노보노디스크와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비만 치료제 기업들의 수익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NH투자증권은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비만 치료제 기업들이 구조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ABL 바이오는 오늘 공시를 통해 일라이릴리와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계약은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비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여러 개의 후보물질을 개발 및 상업화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이라고 밝혔어요. 기술 이전 금액은 총 3조 8천억 원이며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은 585억 원입니다. 이 같은 소식 속 ABL 바이오가 상한가에 들어간 가운데 바이오 및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올릭스는 지난 2월 일라이릴리에게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신약 파이프라인을 기술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 외에도 의료 AI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신테카 바이오는 어제 언론을 통해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치료제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밝히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2차전지 테마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이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도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의 차량 판매량이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반면에 리비아는 최근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 구매팀은 최근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과 접촉하며 파트너사를 물색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 파트너사는 정해졌으며 현재 동박 회사와 수주를 논의 중이라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국내 동박 3사인 솔루스 첨단소재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리고 SK 넥실리스의 모회사인 SKC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에서도 솔루스 첨단소재는 북미에서 유일하게 전지박 공장을 건설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한편 대진 첨단 소재는 최근 삼성 SDI의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으며 급락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이번 사안의 쟁점이었던 KEM텍의 기술은 산업부의 검토 결과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났다고 전해졌어요. 또한 대진 첨단 소재는 해당 사건이 전 대표 개인과 관련된 사건일 뿐 회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기소되었던 KEM텍과 대진 첨단 소재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대진 첨단 소재는 지난 8월 KEM텍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석유화학 테마입니다. 최근 석유화학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케미칼의 경우 한국투자증권이 롯데케미칼의 주가 수익 스와이프 물량을 전량 인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롯데케미칼은 루이지애나 지분을 담보로
작년에 메리츠증권과 주가 수익 스와이프 계약을 맺었지만 재협상에 실패한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이 해당 물량을 모두 인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롯데케미칼은 장마감 후 실적 발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전년 동기 대비 적자가 이어지며 마이너스 1,325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시장 추정치였던 마이너스 1,313억 원보다 적자폭이 깊었습니다. 한편 코오롱 인더도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2% 감소한 268억 원을 기록했으며 추정치보다는 1% 높은 수치였습니다. 순이익은 흑자 전환한 102억 원을 기록했으며 추정치보다는 22% 낮은 수치였습니다. 다음은 4번 토큰증권 테마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번 달 중으로 토큰증권 법안 심사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토큰증권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토큰증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세종텔레콤은 감자로 인한 변경 상장 첫날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세종텔레콤은 감자 결정에 따라 10월 말부터 거래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서진오토모티브는 국내 로봇 기업인 로브로스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 및 양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해졌는데요. 로브로스는 설계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며 서진오토모티브는 조립과 양산 공정, 그리고 부품 자체 제작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HNS 하이텍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HNS 하이텍은 최근 35만 주 규모의 주식 소각을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는 60억 원 규모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일은 내일입니다. 이어서 에코글로우는 어제 장마감 후 아리바이오의 전환사 채권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투자 수익 제고와 사업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취득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취득 규모는 20억 원으로 자기 자본 대비 12%에 해당하며 취득 예정일은 11월 19일입니다. 다음으로 제형솔루텍은 호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773% 증가한 3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순이익은 흑자 전환한 4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포커스 AI와 아우딘 퓨처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코리아 서키트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소프트뱅크그룹이 보유 중이던 엔비디아의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젯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소프트뱅크그룹이 매도한 엔비디아의 주식은 3,210만 주로 이번 매각을 통해 하나로 3조 원이 넘는 이익을 확정했다고 전해졌어요. 시장에서는 소프트뱅크그룹이 오픈 AI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미국 민간 고용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반도체 기업들 일부가 하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LS 티라유텍은 최대 주주인 LS 일렉트릭이 엔비디아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과 관련한 기술 검증을 진행 중이라는 단독 기사가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증이 완료될 경우 해당 기술에 대한 상용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LS 티라유텍은 LS 일렉트릭과 함께 스마트 팩토리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LS 티라유텍 외에도 로봇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으니 체크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솔루스 첨단소재, 3위는 한국전력, 4위는 페이퍼코리아, 5위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6위는 미래에셋증권, 7위는 한원시스템, 8위는 대한전선, 9위는 서울식품, 10위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솔루스 첨단소재,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두 종목 모두 동박기업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솔루스 첨단소재는 북미에서 유일하게 전지박 공장을 건설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제형솔루텍, 2위는 AB프로바이오, 3위는 그린생명과학, 4위는 노을, 5위는 제이스코홀딩스, 6위는 카티스, 7위는 고영, 8위는 CP시스템, 9위는 대진첨단소재, 10위는 지니너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제형솔루텍, AB프로바이오, 노을, 대진첨단소재, 지니너스입니다.
제형 솔루텍은 호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AB프로바이오는 관계사인 AB프로가 차세대 이중항체 후보물질에 대한 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해지면서 지난주에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노을은 의료 AI 기업으로 오늘 언론을 통해 현지 시간으로 13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참가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말라리아 진단 솔루션에 대한 임상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글로벌 제약사와 협업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대진 첨단 소재는 기술 유출설에 대해 해명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니너스는 언론을 통해 국내 대형 바이오텍과 유전체 AI 분석 플랫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셀트리온, 4위는 한국전력, 5위는 두산에너빌리티, 6위는 포스코홀딩스, 7위는 한미약품, 8위는 현대차, 9위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10위는 SK스퀘어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2차전지 및 동박 기업인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리가켄바이오, 2위는 알테오젠, 3위는 고영, 4위는 올릭스, 5위는 펩트론, 6위는 에코프로, 7위는 노타, 8위는 제형솔루텍, 9위는 ABL바이오, 10위는 G2G바이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리가켄바이오, 올릭스, 펩트론, 제형솔루텍, ABL바이오입니다. 리가켄바이오는 바이오 기업이며 올릭스와 펩트론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이자 대사이상 지방간염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제형솔루텍은 호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ABL바이오는 일라이릴리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